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지난주 월요일에 오늘 이맘때 한 차례 시장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까지 지속적인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2600포인트도 돌파하면서 1.1%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폭의 상승이 있었고, 오늘은 772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네이버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고, 그에 따른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2차원지 소재 기업,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시장 흐름이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거래대금이 7조 4천억이 나왔어요. 확실히 거래대금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어제도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이 정도면 의미를 둘 수 있는 수급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하고 기아를 보면 오늘은 별다른 수급이 들어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원지도 마찬가지로 비록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바이오팜, LG노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처럼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비즈니스온, 현대로템, 한국가스공사,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또 한 번에 0.5%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도 마찬가지였죠. 0.47%. 다우지수는 전날과 비슷했네요. 반대로 반도체 지수만 0.4%의 약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지난주 월요일날 시장이 한 차례 급락하고 나서 더 이상 큰 급락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그런 이슈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은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낙폭이 나왔던 만큼 그런 부분은 어떤 재료적인 측면 외에도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 시장이 잘 버텨준다는 것은 1차적으로 약간의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슈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중동의 전쟁 가능성이죠. 우선 알려져 있던 것이 오늘하고 내일쯤에 공격 가능성이 한 차례 제기가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측에서 먼저 나온 기사예요. 15일 전에 공격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어쨌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화요일까지 가장 유력한 전쟁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면 조금 더 목요일까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중동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사실 경기 침체 이슈라든지 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그게 조금 더 시장에 더 큰 파급력을 미쳤던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료들이 지난주를 통해서 한 차례 노이즈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물론 중동 전쟁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너무 크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코스피도 오늘 1%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11선 근처까지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주 월요일쯤에 그때 침체 구간 한번 찍고 나서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그것도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왔던 만큼 어느 정도의 1차적인 리스크는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완전히 악재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매주 전망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흔들린다든지,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실업률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물가가 다시 한번 떨어지지 않고 또 한 번의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이 또 한 번에 상당히 큰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물가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실업률도 오르는구나, 또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는 목요일쯤에 미국의 CPI 지수를 살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한번 볼게요.
다행히도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11선 근처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주가를 꽤나 돌려 세우려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저점에서 한 16%의 반등이 나왔고, 또 주봉상으로 볼게요.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런 대형주들은 주봉상의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처음으로 반등이 나왔던 23년 초부터 확인해보면 1차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년 초에 한 차례 저점을 찍고 2번, 3번, 4번, 5번 주봉상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 보면 잠시 깨고 내려왔지만 주봉상으로 그 추세를 깨지 않고 반등을 시도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를 보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추세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2년 9월쯤 그때 저점을 찍고 여러 차례 추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자, 그런데 지금 위치는 하이닉스하고는 다르게 조금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물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 라인과 거의 맞닿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을 통해서 추세를 완전히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갭을 메우면서 그 추세를 다시 한번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명확하게 추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도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을 바라볼 때 지난주 월요일날 역사상 가장 큰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큰 급락의 배경이었던 두 가지 재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 그거는 상당 부분 리스크가 한 차례 지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또 지난주에 미국의 경기 지표도 예상치를 웃도는 데이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을 본다면 조금 더 힘을 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특히 이런 수급주는 분명히 하나의 추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듣고 상승이 나온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고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저점을 낮추는 형태가 되면서 추세가 반대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살 빼는 약 위고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작년에 한 차례 대히트를 쳤었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이 위고비로 맞고 나서 1년 만에 13kg를 뺐었고, 한마디로 머스크 비만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난해 4월쯤에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었는데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국내 출시가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 살 빼는 비만약 위고비가 10월쯤에 국내에 출시될 것이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만약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많은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국내 시장이 전 세계 비만 시장에 있어서 한 4위권 정도의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쯤에 비만약이 출시가 될 것이고, 그 기대감이 지금 2달 정도 앞서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두 종목은 바로 펩트론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최근에 너무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그와 반대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 저는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생각이 이렇고 또 그런 재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직접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의 전략은 스스로 세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조금 전 위고비 있죠. 이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기업이 바로 블루엠텍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출시가 된다면 가장 핵심 종목으로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그 위고비가 다른 비만약에 비해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됐다면 지금의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하게 한번 접목을 시켜볼 수도 있고, 어쨌든 주봉상으로 본다면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반등이 없었다면 최근 들어서 그 직전의 고점도 돌파하고 거래대금도 많이 실렸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은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한 번쯤 눌러볼 때를 활용해서 그 타이밍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비만 치료제 쪽은 시장에서 지금 뜨거운 관심을 갖는 업종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풍력 쪽도 오랜만에 CS 윈드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거든요. 지난주 말쯤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풍력 관련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해상풍력은 중국이 시장을 많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입찰 방식을 조금은 수정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하단을 보세요.
단순히 가격 부분, 입찰가 부분은 지금 60점에서 50점으로 조금 낮추었고, 그 외 다른 산업 경제 효과라든지 또 거점 유지 보수, 이런 쪽에 가중치를 조금 더 두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즉 중국산 가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조금 낮출 것이고, 그 외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발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경합 핵심주를 중심으로 해서 해리스가 다시 트럼프를 앞섰다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선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민주당은 친환경 에너지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반대로 공화당 쪽에서는 기존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해상풍력 관련주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다시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CSA윈드의 주가를 보면 지난주에 며칠 사이에 주가에 큰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위치인데, 아무튼 재료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앞으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주가의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또 내용적인 측면, 그런 것들은 필히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업종과 종목들을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행히도 이번 주 첫날은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